60세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더 짙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 실수를 하곤 합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사용하려 애쓰고 심지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레이저 시술까지 받기도 하지만 매우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익숙한 재료 한 스푼을 녹차 가루에 섞어 매일 몇 분 동안 피부에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후 기미와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녹차 가루에는 EGCG라는 특별한 활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형성 과정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으며 멜라닌은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녹차가루는 거의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의 피부가 더 밝고 균일한 피부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재료 조합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만약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우 소박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순수한 꿀 한 스푼을 녹차 가루에 섞은 뒤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겉으로 들으면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도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피부가 시원한 물로 다시 씻겨 내려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계속한 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피부가 밝아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낸 한 아래옥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단 하룻밤 사이에 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돌보아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녹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미용 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오랫동안 전해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녹차 가루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EGCG, 즉 에피갈로케이틴 갈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형성 과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멜라닌은 기미와 검버섯의 색이 점점 짙어지게 만드는 색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멜라닌이 흰 종이 위에 번지는 잉크 자국과 같다면 EGCG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서 잉크 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녹차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첫 비와 같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로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노화된 피부 세포의 회복을 돕고 작은 주름을 점차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에 기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히 시간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값비싼 레이저 시술을 찾기도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이 나이의 피부는 30대나 40대의 피부와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용해온 천과도 같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그 천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피부에 잘 맞았던 많은 화학 성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피부를 더 얇게 만들고 자극에 더 민감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피부 관리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 적게,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값비싼 화장품만이 피부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이 매주 꾸준히 반복될 때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혼합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 위에 생긴 기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조금은 쓸쓸해졌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마음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60세 이후의 분들의 피부가 점차 맑고 평온한 빛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간단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자연에서 온 이렇게 간단한 피부관리 방법이 대형 광고 채널에서는 좀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전해 듣는 이처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들은 고급스러운 피부과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대형 피부과와 거대한 화장품 기업들이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더 많이 다시 방문할수록 매출은 더 증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피부를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재료만으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재료만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 큰 건물들과 값비싼 치료 장비들은 예전만큼 많이 사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빠른 해결책을 강조합니다. 빠르게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또한 빠르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치 거울 위에 먼지를 잠시 닦아내는 것과 같아서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피부는 그와 같은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 나이의 피부는 마치 여러 번의 비와 햇빛을 지나온 하나의 땅과도 같습니다. 올바르게 돌보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고 조금씩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다루면 그 땅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광고에 쉽게 설득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60세를 지나온 분들은 경험의 가치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 역시 중년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이해합니다. 어느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가 예전과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의 느낌을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 가지 매우 단순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익이 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돌보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은 항상 현대적인 실험실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은 이미 이전 세대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부엌에서부터 아주 소박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에서부터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끄러운 광고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소박한 지식의 문을 다시 열어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피부를 이해와 꾸준함으로 충분히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를 지나면서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징후들은 단지 나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몸 안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치 집 안에 있는 거울을 오랫동안 닦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얇은 먼지 한 겹일 뿐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그대로 두면 그 먼지는 점점 두꺼워지고 거울은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피부도 이와 같습니다. 젊을 때에는 피부 세포가 비교적 빠르게 새로 교체됩니다. 약 28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는 한번 스스로 새로워집니다. 그 덕분에 피부는 밝기를 유지하고 표면도 비교적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주기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재생 과정이 60일까지 길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70일에서 90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피부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 세포들은 서로 겹쳐지며 한 겹 한 겹 쌓이게 됩니다. 마치 여러 계절의 바람을 지나며 유리 표면에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위쪽 층은 건조하고 칙칙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점점 더 깊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갈색 점들은 처음에는 마치 깨알처럼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어느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가볍게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두 개의 작은 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점들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멜라닌은 점점 피부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진피층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리 잡게 되면 마치 하나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자주 보게 되는 많은 분들의 실수입니다. 피부를 근본적으로 돌보는 대신 두꺼운 화장으로 그것을 가리려 하거나 강한 화장품을 사용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공기가 부족한 정원 위에 비닐봉지를 단단히 덮어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강한 화학 성분들은 이미 60세 이후에 약해진 피부 보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색소는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얼굴은 얼룩덜룩해질 수 있으며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외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각 사람의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갈색 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점점 친구들을 만나기가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은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단지 몸의 바깥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노년의 자신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피부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강한 인공적인 방법들을 남용한다면 피부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은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를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맞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이 지닌 평온함과 품위를 지켜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더 깊은 피부 관리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오랫동안 걱정해 오신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크림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값비싼 화장품을 구입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기미 피부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줄의 나눔이라도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중한 피부를 다시 되찾는 첫 번째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60세 이후의 피부에 나타나는 기미와 검버섯의 끈질긴 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녹차가 피부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녹차가루를 물에 섞어 집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에 팩을 해본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보기에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우리의 피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피부는 더 얇아집니다. 더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녹차 가루만을 물에 섞어 그대로 얼굴에 바른다면 그것은 때로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땅 위에 마른 천을 문지르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녹차는 수렴작용이 매우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화된 피부에 작용하면 피부의 자연적인 기름층을 함께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노년 피부의 마지막 갑옷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름층입니다. 이 갑옷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면 피부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당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팩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본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 방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올바른 사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오랫동안 물을 받지 못한 논밭과도 같습니다. 만약 깨끗하게만 하고 수분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땅은 더욱 건조해질 것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조합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여러 피부과 의사들도 언급한 적이 있는 방법입니다. 김현수 의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녹차는 실제로 피부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부의 자연적인 기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과 함께 사용될 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도 매우 익숙한 재료입니다.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단지 생들기름 한 작은 숟가락을 순수한 녹차 가루 한 숟가락과 섞기만 하면 훨씬 더 완전한 자연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이 나는 볶은 들기름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가열을 거치지 않은 냉압착생 들기름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름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그리고 자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마치 건조한 땅에 스며드는 첫 계절의 비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피부 표면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의 활성 성분이 더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생들기름이 녹차 가루와 함께 결합하면 그 작용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기름은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녹차 속의 폴리페놀과 카테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돕지만 자연적인 보호, 기름층을 빼앗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전해준 피부 관리의 원리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오래 지속됩니다. 수십만 원에 이르는 크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이해와 조금의 꾸준함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듯이 피부를 돌보는 일은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오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피부는 수많은 겨울과 여름을 우리와 함께 지나왔습니다. 전쟁의 시기도 지나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던 세월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수많은 걱정과 책임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만약 오늘 피부가 조금 거칠어지고 지쳐 보인다면 그것은 끝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부드러운 돌봄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말라있던 꽃잎이
아침 이슬 한 방울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오늘 밤부터 60세 이후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자연 마스크 방법을 직접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피부에 평온하지만 존중이 담긴 돌봄을 주고 싶으시다면 댓글 아래에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댓글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이에 나누는 작은 약속입니다. 아주 소박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러한 소박한 결심이 인생 후반부에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믿고 시도하고 그리고 매일 꾸준히 실천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로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녹차가루와 생들기름을 함께 사용할 때 60세를 지나온 분들의 피부에서 보다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피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단지 피부 표면만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내부의 재생 시스템 역시 눈에 띄게 느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익숙한 한 가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습 크림을 발랐는데도 값비싼 화장품을 사용했는데도 피부가 그것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60세의 피부는 오랜 세월 햇빛과 바람을 견뎌온 하나의 땅과도 같습니다. 땅은 점점 단단해지고 작은 틈들은 말라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 표면에만 물을 뿌린다면 물은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피부 위의 영양 성분도 이와 같습니다. 흡수되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은 표면에 머물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 과정이 느려지는 동안 피부 안의 또 다른 공장은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티로시나아제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은 피부의 색을 만드는 색소입니다. 이 효소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마치 멈추지 않는 인쇄기계와도 같습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색소가 한 겹씩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광대 위에서 기미와 검버섯의 형태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 과정에도 하나의 조절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라트입니다. 이 성분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폴리페놀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EGCG가 일반적인 비타민 C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적용될 때 EGCG는 티로시나아제 효소의 활동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색소를 만들어내는 기계에 하나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멜라닌 형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녹차의 활성 성분은 물에 잘 녹습니다. 반면 우리 피부의 보호막은 자연적인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환경은 쉽게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두꺼운 기름층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녹차팩을 사용해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생들기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들기름에는 루테올린, 루테오린이라는 특별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자연적인 피부 밝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들기름의 60% 이상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의 자연적인 지질층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오랫동안 굳어버린 나무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그 문에 바르는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문은 훨씬 부드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면
녹차의 항산화 성분들이 그 길을 따라 피부의 진피층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조합의 힘입니다. 자연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이해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또한 60세 이후에 피부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겪게 됩니다. 바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주름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미 역시 더 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생들기름을 피부에 바르면 얇은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줄이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래층의 녹차는 계속해서 항산화 성분을 공급합니다. 이 두 층은 하나의 이중 구조와도 같습니다. 한 층은 보호를 담당하고 다른 한 층은 회복을 돕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반복하면 건조한 피부는 점차 부드러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친 세포들은 다시 재생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의 빛은 겉에 바른 크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기입니다. 마치 오랜 먼지를 닦아낸 보석이 비로소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60세 이후의 피부 관리는 시간과 경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꾸준합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강한 화학 성분으로 피부를 자극한다면 그것은 이미 약해진 땅을 계속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땅은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에서 온 익숙한 성분으로 돌본다면 피부는 보다 평온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피부 위에서 말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를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화려한 화장품 광고 때문에 많은 비용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60세를 지나온 분들께서 값비싼 광고를 뱉는 것을 멈추고 자연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피부 관리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저녁부터 이 방법을 직접 시작해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평온하고 주도적인 피부 관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주 단순한 두 글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작은 결심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피부의 재생시계를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은 다시 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60세의 피부가 평온하면서도 품위 있게 옥처럼 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적인 피부관리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아주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때로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돌보면 매우 큰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각 단계마다 여러분께서 꼭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의 세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 재료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기농 순수 녹차 가루입니다. 이 가루는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첨가물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루가 곱고 미세할수록 더 좋습니다. 입자가 고울수록 피부에 더 잘 밀착되며 마치 꽃잎 위에 얇은 안개가 내려앉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저온 압착한 생들기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향이 나는 볶은 들기름이 아닙니다. 반드시 낮은 온도에서 압착된 생들기름이어야 하며 오메가3, 루테올린, 천연 비타민 E와 같은 중요한 성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의 피부가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천연 꿀입니다. 꿀은 마스크의 점착력을 높여주며 동시에 피부에 자연적인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하지만 피부가 매우 민감하시거나 꿀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가당 요거트나 따뜻한 물 소량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의 수가 아니라 그 균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혼합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유리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이 넣습니다. 녹차가루 1작은술, 생들기름 1작은술. 이 1:1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이 너무 적으면 피부 보호막이 부족해지고 기름이 너무 많으면 마스크가 잘 밀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꿀을 약 반 작은술 정도 추가합니다. 숟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저어 주십시오. 혼합물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저어야 합니다. 덩어리가 남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질감은 약간 점성이 있으면서도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직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피부에 바를 때 혼합물은 얇은 안개처럼 밀착되어야 하며 볼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직접 피부 관리를 위한 혼합물을 준비할 때 마치 자신의 피부를 위한 작은 식사를 준비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도 그렇게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마스크를 바르기 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얼굴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안하시거나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약 3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60세 이후에는 각질층이 오랜 시간 쌓인 먼지처럼 거울 표면에 붙어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미리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영양 성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뜻한 물은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마치 영양을 집 안으로 들이기 전에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가 충분히 따뜻해지면 이제 마스크를 바릅니다. 깨끗한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적당량을 덜어냅니다. 이마에서 볼, 그리고 턱 순서로 부드럽게 펴발라 주십시오. 기미와 잡티가 있는 부위에는 먼저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잎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형 움직임은 생들기름 속의 오메가3가 피부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바른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편안히 휴식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피부가 영양을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딱딱하게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마스크가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가 살짝 마르기 시작할 때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셔야 합니다. 비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강한 세안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물만 사용하십시오. 피부 위에 얇은 기름막을 씻어내듯 부드럽게 세안하시면 됩니다. 세안 후에는 얼굴에 아주 얇은 기름층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름층은 자연적인 보호막으로서 밤 동안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을 닦을 때에는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수건으로 각 부위를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수건을 얼굴에 올렸다가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오랜 시간 사용된 천과 같습니다. 강하게 잡아당기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다루면 여전히 그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순한 보습 크림을 가볍게 발라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시행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꾸준합니다. 피부는
하나의 땅과도 같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면 서서히 다시 살아납니다.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하신다면 피부는 점차 더 부드러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20대의 피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의 평온하고 빛나는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부엌으로 가셔서 이 3가지 간단한 재료를 준비하시고 자신의 피부를 위한 작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며 평온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 하더라도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이와 같습니다. 앞서 제가 공유드린 자연 마스크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놓치게 되면 그 이점이 오히려 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기미를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심지어 잡티가 더 짙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이대의 피부 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가까운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잘못된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의 부엌에는 고소한 향이 나는 볶은 들기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들기름이라면 어떤 종류든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고온에서 볶은 들기름은 요리에 사용할 때는 매우 좋지만 피부에 사용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들깨를 높은 온도로 볶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루테올린과 오메가3 지방산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볶은 후의 기름은 산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피부에 바르게 되면 특히 60세 이후 얇아진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가벼운 모공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피부는 오래된 나무문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자극이 가해져도 금세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에 사용하는 기름은 반드시 저온, 압착한 생들 기름이어야 합니다. 즉, 볶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추출된 기름입니다. 그래야만 오메가-D가 비타민 E 그리고 루테올린 성분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밝게 하는 데 기여하며 오랜 기미 부위를 점차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향이 좋다는 이유로 아무 기름이나 얼굴에 바르는 것은 약해진 피부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마스크를 붙이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래 붙일수록 더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피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촉촉한 상태일 때는 영양 성분이 서서히 피부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마르기 시작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피부 속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른 땅이 나무의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두게 되면 피부는 수분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주름은 더 뚜렷해지고 피부 표면은 이전보다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더 길어도 안 되고 더 짧아도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영양이 충분히 흡수되면서도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적절한 범위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스크를 붙인 채로 잠들어 버리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부가 마치 물기 없는 땅처럼 건조해져 있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느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동감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제 경험은 이론적인 조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나눌 때 같은 세대의 다른 분들께서 같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제거된 후에는 그 아래에 새로운 피부가 드러납니다. 이 피부는 맑지만 매우 얇습니다. 마치 비가 온 뒤 막 올라온 새싹과도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보호 없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멜라닌 색소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오히려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리 노력은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사용한 다음날 아침에는 부드러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계시더라도 조명 아래나 창가 근처에서는 피부 보호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 재료를 활용한 피부 관리는 단순히 무엇을 바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르는 과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광고만을 따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꾸준한 관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차분함으로 그리고 6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지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함께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피부는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오랜 시간의 먼지를 닦아낸 보석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멈추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내용은 다소 많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연적인 피부 관리의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3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아주 단순한 3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피부는 서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시끄러운 광고와 과장된 약속은 잠시 한쪽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3가지 작은 약속만 자신에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피부의 시계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 흐름을 늦추고 날마다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언제나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멈추고 비워내기입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고가의 세럼, 광고가 넘치는 크림, 심지어 반복적인 레이저 시술까지.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메마른 땅이 매일같이 뒤집히기만 한다면 새싹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가 더 얇아지고 보호막이 약해지며 회복 속도도 이전보다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농도산 성분이나 지속적인 침습적 시술로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복잡한 화장품을 줄이고 지나치게 강한 시술을 줄이십시오. 피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일해온 사람이 집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땅을 정리한 후에야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연의 생명력으로 천천히 채우기입니다. 피부가 충분히 쉬었다면 이제 서서히 다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방법은 여전히 매우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준비물, 순수 녹차가루 1작은술, 저온 압착, 들기름 1작은술, 천연꿀 약 반 작은술, 깨끗한 유리 그릇에 모두 넣고 천천히 저어 혼합물이 부드러워지고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섞어 주십시오. 얼굴에 바를 때에는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차 가루에는 다량의 폴리페놀과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저온 압착 들기름에는 오메가, 디가, 비타민 E, 그리고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 성분은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를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마치 마른 땅 위에 내리는 첫 비와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지속적입니다. 서서히 오래된 기미는 부드러워질 수 있고 건조했던 피부도 점차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우 소중한 짧은 고요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영양을 공급한 후에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 매일의 정성으로 지켜내기입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피부가 한층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각질층은 부드럽게 완화되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그 아래의 새로운 피부가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막 올라온 새싹처럼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순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몸 안쪽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며 채소와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건강한 피부의 기초가 됩니다. 60세의 아름다움은 두꺼운 화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된 피부와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차분한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완벽한 피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매일 이어질 때 조금씩 노년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손과 꾸준함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때로 값비싼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엌에 있는 아주 익숙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신선한 녹차 한 잔, 그리고 약간의 생들기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리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입니다. 마른 땅이 첫 비를 만났을 때처럼 처음에는 몇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결국에는 땅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도 이와 같습니다. 올바르게 관리하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화장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여러분께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녹차 가루와 생들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 밝기 관리 방법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6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께 드리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가정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셨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삶을 일구어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은 놓치고 살아오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과 잡티, 건조한 피부만을 바라본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한숨을 쉬고 그저 고개를 돌려버린 적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는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집니다. 주름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피부가 더 부드럽게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때 녹차 마스크나 몇 방울의 들기름처럼 그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 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숨은 줄어들고 희망은 조금 더 늘어나며 어쩌면 작은 기쁨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큰 병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화장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전 세대가 사용해온 것들 속에 있습니다. 한 잎의 차, 한 알의 들깨, 그리고 꾸준한 관리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연은 매우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차와 들기름 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수 녹차가루 1작은술을 준비하여 깨끗한 그릇에 넣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온 압착 들기름을 4방울 넣고 따뜻한 물 1작은술을 추가합니다. 혼합물이 부드럽고 점성이 생길 때까지 천천히 저어 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안한 후 얇은 마스크를 피부에 펴 발라주십시오. 눈가를 피하고 입가도 피하십시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합니다. 마스크가 약간 마르기 시작하면 따뜻한 물로 씻어내시고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오랫동안 물을 받지 못한 논과 같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오히려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돌보면 피부는 점차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작은 한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작은 방법을 그저 듣고 지나치지 않고 직접 시도해보고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 정말로 이 습관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약속.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같은 연령대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거울 앞에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건강관리의 지혜를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며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 세대를 위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 매우 익숙한 한 가지 자연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지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이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삶이 시간에 의해 다듬어진 보석처럼 차분하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